더불어민주당 오는 30일 그리고 내달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두 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 표결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인터뷰가 나왔죠. 바로 이종섭 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처남댁으로 알려진 비위사실 제보자 강미정 씨가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이정섭 검사의 비위 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린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사위 기자회견은 어떤 것이었길래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네, 예. 죄송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김의겸 네. 의원님. 예. 오늘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에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할 예정이었는데 네. 여러 가지 법안들을 예. 갑자기 오늘 법사위를 못 열겠다는 거예요. 여당에서. 그런데 오늘 솔직하게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일 이동관, 이정섭, 손준성 세 사람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를 할까봐 오늘 법사위를 못 열겠다. 내일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하루밖에?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네. 지금 11월 30일, 12월 1일 네. 이틀 잡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본회의가. 예. 그리고 그때 이동관을 비롯한 3인을 탄핵할 것이다. 예.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하고 있죠? 예.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YTN하고 연합뉴스 TV에 네. 관한 경영권 이전 네. 문제를 속전속결로 예.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예. 보통은 이 문제가 석 달, 넉 달 걸리는데 그렇죠. 며칠 만에 지금 정광석화처럼 일사천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을 탄핵시켜서 중간에 끊어내야 되는 게 지금 사실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실제로 지도부가 그걸 하려고 하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부 여당에서는 그걸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해서 지금 법사위를 아예 하루 전에 법사위부터 그냥 파행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성토하는 지금 기자회견까지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오늘 법사위가 파행이 되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내일 하루만 잡혀 있어요. 네. 그런데 탄핵안을 처리를 하려면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한 뒤 24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일 23일 그리고 24일 연이틀 잡혀야 되는데 네. 오늘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134건입니다. 네. 134건이 내일 올라오면 한 100건쯤 처리를 하고 나머지 34건은 하루 늦춰서 하자 라고 하면 24일 하루 뒤인 24일 날 탄핵안을 처리할 수도 있죠. 그런 길이 있죠. 물론 이건 김주표 국회의장님이 동의를 해주고 허락하에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주표 의장이 민주당에 협조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의심을 해서 아예 그러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법안 자체를 그냥 빵으로 만들자, 연계로 만들자라고 해서 오늘 아예 법사위를 열지 않은 거고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이런 조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법안 심사 제2소위 소속인데 어제 저녁 시간까지 늦게 하루 종일 법안 심사에서 134건을 통과를 시켰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아무런
이 일을 하지 않고 아니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라고 예, 예.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기류가 변하면서 올스톱이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용산에서 용산에서 이걸 쭉 지켜보다가 뭔가 이제 자신들이 민주당의 흐름을 저도 잘 모르는 흐름입니다. 그건 저도 네. 잘 모르는 흐름을 포착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그냥 의심을 네. 하거나 여하튼 막아라. 막아라. 한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예. 이건 막아라. 예. 라고 해서 오늘 법사위가 파행되고 예. 이렇게 되면 내일 본회의도 못 열리는 거고 아예 이동관 탄핵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라. 이런 지령이 내려온 게 아닌가 싶고 예. 이건 뭘 말하냐면 네. 그만큼 용산이 또 정부 여당이 YTN 또 연합뉴스 TV를 네. 넘기는 문제, 유진과 을지 네. 두 거의 큰 기업에 네. 넘기는 것에 지금 사활을 걸었구나. 예. 이런 걸 지금 읽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럼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지도부가 아니라서 예. 잘 모르겠는데 예. 오늘 박주민 지금 원내 수석이잖아요. 예, 저랑 예. 같이 법사위를 하고 있는데 예. 또 뭐 거기 또 대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있다요? 많이 있다라고 하니까 플랜 B. 플랜 B가 있다라고 예, 하니까 한번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다른 건 모르는데 30일, 1일 네. 그 이틀은 잡혀 있는 거니까 여야 합의하에 네. 네. 그때 탄핵하는 것은 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전까지 예. 연합뉴스 TV와 YTN 문제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다 처리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탄핵 당해도 좋다. 지금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는 그건 조금 예. 근데 오늘 답답하네요. 네. 뭐 새로 나온 사실이 이상인 부위원장과 유경수 회장과의 어떤 그 변호인 네. 예, 뭐 얘기가 지금 YTN 노동조합에 의해서 처음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그 그랬나요? 내용도 네.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네, 네. 것 같고요. 뭐 지금 시시각각으로 국회 상황과 또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그 점을 좀 짚어봤고요. 저 제보자 강미정 씨 인터뷰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게 어떤 그 재벌의 저승사자였던 한 특수부 검사가 재벌 기업으로부터 접대 한번 받고 뭐 코로나 때 집합 금지인 상황에서 가족들 데리고 고급 리조트에서 밥 먹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지금 보면 이 이정섭 차장의 처남 A 씨가 사실상 마약 사범인 거잖아요. 근데 이 마약 강하게 의심이 되죠. 예, 네. 그 마약 사범으로 의심되는데도 이게 지금 수사가 제대로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문제의 핵심을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래서 검사 사위가 필요하구나. 이걸 저는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예. 그 강미정 씨로부터 뭐 진즉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거 영화를 한 편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네. 영화 수준이다. 영화 수준이다 이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들의 공적인 수사 예. 영역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예. 정치인이나 경제인들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 영장 치고 어거지로 수사하기도 하고 조작 수사하기도 한다. 예.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 커튼 뒤에 아주 은밀한 사적 공간에서는 검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네. 예, 그 뭐 사실 취재하기도 어려운 그렇죠. 거고. 그런데 그 커튼 뒤에 함께 있었던 분이 예. 장막 뒤에 함께 있었던 분이 그 검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줬어요라고 지금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이런 식으로 사적인 공간에서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고 충격적이고 흥미진진하게 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걸 들은
애청자들도 예. 다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서 이분이 그 부인이고요.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의 처남대. 처남의 댁이니까 네. 사실상 이 A 씨의 부인이고 네. 관련된 자료를 경찰에 제출을 한 거잖아요. 근데 경찰이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러면서 배제를 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 매형만 있으면 현행범이어도 체포도 안 되는구나. 네. 생각이 그 들고. 첫날 네. 말하자면 경찰에 신고를 한 날, 네. 2월이죠. 예. 하여튼 경찰이 나와서 그때야 이제 뭐 경찰이 인지 모르고 그냥 왔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 뭐 무작위로 왔겠죠. 예, 예. 와서 뭐 통상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하려고 했는데 네. 어디선가 전화를 받고, 네, 어디선가 전화를 받고 자기들끼리 야 그냥 들어오래, 라고 하면서 그냥 수사를 접고 경찰서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런 증거물도 확보하지 하지 않고 그 피의자 네. 처남, 예. 처남에 대해서 뭐 질문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갔다. 그 전화 누가 했겠어요? 경찰의 상관, 과장이나 뭐 서장이나 이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럼 그 서장을 그렇게 또 움직인 사람은 또 누구인가? 그렇죠. 예. 그 강미정 씨 집안에 네. 그렇게 움직일 만한 사람은 지금 그 이정섭 검사다. 예.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의심이 되는 네, 거고요. 의심이 되는 거고 그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마약을 한 이 처남을 봐주는 네. 이 경찰의 여러 가지 행태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저는 제일 좀 악랄하다고 생각하는 게 겁주는 거잖아요. 그 처남댁에게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신고하고 남편을 괴롭히면 예. 그렇게 괴롭히다가 남편이 칼을 휘둘러서 어쩌어쩌한 사건이 있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그만 포기해라. 접어라. 당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남편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 이렇게 겁을 줘서 중도에 포기하도록 만드는 수법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수법을 쓰는데 이게 잘 안 먹히니까 네. 수사관을 계속 바꿔요. 네. 예, 그래서 6명 그랬다는 거죠. 같은 사건인데 6명이 6명의 등장했다는 거 수사관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수사관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예. 이 강미정 씨를 주저앉히려고 예. 그만 포기해 라고 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네. 강미정 씨가 그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게 단단한 모습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까? 네. 저도 몇 차례 만나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굴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가니까 6명까지 바꿔가면서도 했는데도 성공을 못한 거죠, 경찰로서는. 그리고 경찰을 그렇게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 근원은 어디일까 생각해보면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다시 종합을 하면 그 이정섭 검사는 사위고 이 네. 강미정 씨는 며느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집안이 있는 네. 것이고요. 네. 근데 이 뭐 다 결혼 관계로 묶인 인연들이지만 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풍경한 모습은 이제 그 남편 A 씨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참기도 하고 했지만 여러 가지 증거 수집을 통해서 경찰에 제보를 하고 그리고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수사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오히려 당신이 그만 포기해라라고 종용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요. 어제 사실 이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가지에 주목하는데
일단 대한민국 주류 언론이 잘 안 쓰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김의겸 의원님 또 언론인 출신이시기도 하시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 하고요. 과연 검찰은 몰랐을까 이런 사실을 네. 예,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 문제를 그냥 검찰에 계속 맡겨서 계속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공수처가 물론 민주당이 고발해서 이 사건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건 또 별건인 것 같거든요. 마약과 관련해서는. 네네. 예, 예. 이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너무 많은 질문 한꺼번에 드려서 죄송합니다. 세 가지를 주셨네. 네. 첫 번째 시간이 언론은- 없어가지고. 그래요, 예, 네. 예. 언론과 관련해서는 그 전에 네. 강미정 씨가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데 예. 선임을 해서 정면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했는데 변호인이 자꾸만 이거 자꾸 형사 사건 하지 말고 그냥 가사 사건으로 돌려서 순조롭게 이혼하고 말이죠 유자료나 좀 많이 받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이제 겁이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적으로 언론이. 언론도 이 검찰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대들어 우리가 불리한 기사를 써 이걸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미 검찰의 입장에 동화가 돼 있어서 그냥 검찰 입장이 언론의 입장이고 언론의 입장이 검찰의 입장이 돼버린 지가 너무 지금 오래돼 있어서 기사를 쓰고 있지 않다. 우리 언론에 지금 참담한 현 주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두 번째 질문하신 검찰이 몰랐을까?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정석 검사 언젠가 한번 터질 거라고 생각은 했어. 그런데 김의겸에 의해서 이렇게 터지는구만. 이런 이야기를 제가 검찰 들었습니다. 관계자들이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골프장이죠. 마약까지는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예, 마약은 모르고. 마약 수사에 대해서 예. 이정석 검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까지는 뭐 모를 수 있잖아요. 예. 하지만 골프장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건 완전 검사들의 놀이터였지 않습니까? 예. 뭐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서 또 그냥 단순히 골프만 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뭐 상당한 정도 이제 뭐 향응도 받고 뭐 아주 고급스러운 놀이터였기 때문에 네. 이정석 검사의 행태에 대해서 검찰도 어느 정도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다고 뭐 무슨 문제가 있으랴 이렇게 서로 봐주면서 이거 다 넘어갔던 것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까? 네? 진짜 그렇죠. 네. 자기들이 이거 네. 참나. 예. 네. 이제 공수처는 너무 어찌 보면 그냥 미숙아 상태로 탄생을 해서 네. 이게 지금 제대로 수사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기대를 잘 하기가 걸지를 어렵다. 못하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의 상황이면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건이 됐을 텐데요. 한동훈 장관이 어제 대전에 방문해가지고 검사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재명 대표 빗대서 비판을 했습니다. 일제 샴푸 쓰고 가족이 초밥이나 소고기를 먹었다면 그게 탄핵 사유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일단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의 이런 태도. 이제 뭐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겠다. 네. 라고 뭐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말은 뭐 달리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정부 여당이 크게 지금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예. 뭘 말하냐면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잖아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실상 검찰을 총지휘하고 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야당 탄압에 지난 1년 반 동안 총 역량을 투입을 해서 그걸로 전국을 이끌어 갔는데 저는 최근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이제 전쟁터를 바꾸는구나. 전선을 이동하는구나.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짓는 거 아닌가. 아, 네, 거기에서 몸을 빼서 서부 전선에서 몸을 빼서 동부 전선으로 예, 이동을 해서 여의도에서 예, 내년 총선에서 예. 그 총 화력을 집중하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령관을 이동을 한 건데 이정섭 검사에 대한 전보 및 압수수색도 네. 그 큰 그림의 변화 속에서 이제는 뭔가 전선의 이동이 있으니 네. 이정섭 문제도 일정 정도 털고 가자. 좀 털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초반에는 차라리 날 탄핵해라 네. 이렇게 막 반발하다가 뭐 깨끗한 손 운운하면서 네. 예, 강제 수사 착수하고 이랬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런 갑자기 이런 태도 변화가 네. 왜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 최근 한동훈 장관의 행보와도 같이 맞물려서 예. 저 정부 여당이 지금 큰 기조의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다 접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네. 그동안 검찰 수사에 올인을 했잖아요. 올인을 했는데 최소한 50% 이상의 역량 또는 7, 80%까지 이제 총선 전선에 네. 역량을 투입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정섭의 어찌 보면 역할 쓸모 이런 것도 조금 반감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그래도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사실은 저희가 강미정 씨를 좀 모시고 싶었는데 네, 네. 예,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기다리기로 했는데요. 네. 처음에 의원님 찾아와서 네. 어떻게 좀 찾아오게 됐고 그리고 찾아와서 어떤 부탁들을 어떤 대목이 간절했을까요? 이게 강민정 씨가 2월에 그런 마약 또 결정적인 건 그 남편이 친정어머니, 친정어머니에 대한 폭행, 예.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뭐 냉대와 뭐 이런 정서적인 방치, 방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건 싸울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조처를 취해 보려고 했죠. 경찰에게도 의뢰도 해보고 예. 변호사들에게도 가보고 이러는데 다들 겁내거나 아니면 오히려 저쪽 편에 들어서 자기를 공격을 하니까 지난 6, 7월 여름에 이제 그런 걸 이제 지인한테 고민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듣던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러면 국회의원한테 네. 가보자 예. 라고 얘기를 했고 국회의원 중에서 누구한테 맡기는 게 좋겠느냐 라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김우겸이가 낫다. 진실되다. 겁도 없이 그냥 다 한다. 내주는 스타일이니까 김우겸한테 맡겨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왔고요. 네.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정섭 검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싹 막 눈길을 끄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게까지 해? 그러면 이정섭의 그 정치적 비중, 무게와 네. 관계없이 이건 한번 파보자 예. 라고 해서 저와 제 보좌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료를 축적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9월이 되니까 이정섭이 수원지검 2차장으로 가면서 이재명 네. 대표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하기 그렇죠. 위한 예. 그 제일 선봉에 그렇죠. 서게 되니 이야기가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또 그때가 이제 국감 예. 시즌이니 시즌이고. 제가 그럼 국감이란 무대를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문제 본격적으로 제기해보자. 제기를 해보자.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 거고요. 예. 그 과정에서 강미정 씨가 좀 흔들렸거나 겁을 먹거나 아니면 뭐 좀 빼려고 하거나 이랬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다 그 공개하거나 이러진 못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꿋꿋하게
용기를 내서 해 오시는 걸 보면서 뭐 저도 감동을 많이 받고 성의껏 일을 좀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봄직한 실제로 비슷한 영화들도 있기도 하고 뒤에서 뭐 이런 설거지하는 내용들 보기도 근데 그게 하고. 이제 단편에 나오잖아요. 네. 아 검사 사위가 그런데 아예 그냥 검사 사위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거야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번 교과서 같은 교과서처럼 예. 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아예 메인 주제로 해서 한번 예. 영화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검찰의 이정섭 검사만 이럴까? 예, 그렇죠. 다른 검사들은 네. 이런 비위 사실이 없을까? 네. 예, 다른 검사들은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이런 이슈 민원 해결사의 역할을 이미 안 할까? 비슷한 딱 예.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네. 검사들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사건들은 많이 그러니까요.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옛날에 벤츠 여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예. 뭐 수없이 많았는데 예. 이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는 이게 처음이죠. 네? 그럼 그동안 없었겠느냐. 오히려 검사가 지금 권력 그 자체가 되고 네. 검찰 정권이 된 이 상황에서는 예. 오히려 검사들이 훨씬 더 활개치고 두려움 없이 걱정 네. 없이 더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데 아무도 용기를 내서 공개하지 못하다가 지금 강미정 씨가 아주 드물게 용기를 네. 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일이 물꼬를 터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후로도 이와 비슷한 일련의 제보나 또 공개, 양심 선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특히 이제 총선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참패까지는 아니더라도 단 한 석이라도 소수당으로 남을 경우에는 이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더 많이 불거져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 검사범죄 TF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네. 폭로하고 이런 걸 하게 되는 건가요? 의원님도 거기 네, 저도 그 일원이고요. 예. 저한테 이런 류의 제보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는데 네. 이 강미정 씨 사건 이후로 네.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범죄 관련된 제보가 검사, 경찰 뭐 이런 권력기관의 권력기관 비위 사실들이 그래서 좀 하나하나씩 해나갈 생각입니다. 취재 편의점과 협업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희들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도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강미정님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고요. 강미정 이건 무슨 일일까요? 하여튼 뭐 여러 의견들이 달리고 이번 건 대박 히트예요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실 대한민국에서 유독 검사들만 그리고 판사들만 왜 그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까? 그래서 사실은 사법개혁, 검찰개혁 지난 여름 그렇게 뜨겁게 외쳤지만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현장에서 더 용기 있게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의겸 의원님 화이팅! 엄마는 용감했다. 네. 검사 탄핵 끝까지 성공시키세요. 민주당 왜 맨날 당합니까? 예, 진짜 강미정님은 딱 엄마더라고요. 용감함이 이렇게 땡땡땡 달아주셨습니다. 네, 엄마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엄마의 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